영내를 넘어 여객까지 함께하자 변화된 한국 이상이 확인된 바이든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2월 4일 바이든이 취임하고 한미 정상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회담을 끝내면 한미 동맹 강화 말고는 남는 것이 없었던 과거의 정상회담과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상대의 의견을 묻고 부탁하고 동의를 구하는 회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여러 사안에서 서로가 바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할을 지정해 주려 했고 싫든 좋든 한국은 그 역할을 동맹이라 포장하며 미국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두 글자,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 앞에 언제나 작아지던 대한민국이 이건 아니지 하게 된 일이 2017년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민족전쟁의 재발입니다. 2017년 5월 10일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마주한 현실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준비였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던 제임스 매티스는 트럼프의 공격명령을 기다리며 조국의 안녕을 위해 매일 대성당을 찾아 기도했고 군복을 벗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로켓맨, 늑다리 미치광이로 격돌했던 상황을 우리 언론은 우스갯소재처럼 보도했고 지금까지도 전혀 심각한 내용으로 보도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상황은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듯 떠들던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는 말이 모두는 아니지만 반은 맞는 말입니다. 2017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전쟁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들은 국민은 의례하는 표현으로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저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한반도 전쟁은 미국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명제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시기를 저울질하던 미국에 전쟁을 불허한다는 한국 정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에게 아주 해로운 결정일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만들 수 있음은 우리 과거의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힘이 없어 막지 못했지만 이제 미국의 이런 결정을 막을 힘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협약이라 불리는 미일 비밀 협약이 있던 1905년부터 국가의 운명을 외세가 결정한 뒤 112년이 흐른 2017년 또다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려 했던 외세는 정작 대한민국의 의중은 묻지 않았고 일본과 한반도 운명을 상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문제임에도 1905년처럼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당연시했고 1905년 이후 어쩌면 처음으로 한민족의 나라인 대한민국 정부 의지에 외세의 전쟁 계획은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다소의 힘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할 때의 힘이 있고 약할 때의 힘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이 더해지면 이 힘은 본래 가진 크기보다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의지라는 것이 없어지면 이 힘은 본래 가진 힘의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감추고 움츠려도 누구나 인정하는 힘이 있고 내가 과시하고 더하려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영향력이라 말하고 흐름에 영향을 주는 국가를 선도국이라 말합니다. 어느 곳에 더해지면 조금이 아닌 위협으로 발전하게 할 힘이 있는 나라가 있고 어느 곳에서 빠져버리면 조금이 아닌 기존의 세력 구도가 흔들릴 힘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일본, 영내와 역외 개념이 미국과 한국은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북한이 보는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모두 인정하느냐, 일부만 인정하느냐, 애써 아니라고 부정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든 본질적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낮춰보면서 별거 아니라는 한국의 힘과 영향력은 대한민국 내 언론들과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이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격을 확인해주는 해외발 한국 뉴스를 전달하는 것에 인색할 뿐더러 오히려 반대되는 가공된 뉴스를 보도하기도 하고 마치 다른 나라 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애매하게 보도하기도 합니다.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내 역할을 넘어 역의 역할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미국 입장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영내 범위를 넘는 협력 요청과 국제 문제 전반에 한국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언론도 보도를 접한 사회도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양 늘 받았던 요청인 양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책을 함께하자가 아닌 고작해야 분쟁 지역에 미국 명분 올려달라며 곁다리로 함께 해달라 했을 뿐입니다. 북핵 동결과 사찰을 종전선언과 묶어 북미 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던 미국 의회조사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북한 문제에 한미간 마찰이 예상된다는 보고입니다. 나라가 다르니 당연히 마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마찰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기사들을 봅니다. 분단과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영내 관리를 희망하는 미국과 화해와 교류로 안정과 평화를 얻으려는 한국은 당연히 마찰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니 마찰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찰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미국령이거나 식민지라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문제에 미국의 처분만 바라보고 다른 목소리에 동맹이 약화된다느니 이러다 북한이 쳐들어와 적화된다는 일을 말해온 그런 시각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지 않으니 미국이 2016년부터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국가 간 상호 존중은 모든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 중에서도 내가 먼저 존중할 때 명분이 만들어지고 상대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미국의 존중이 아닌 굴종에 가까운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굴욕을 수치가 아닌 동맹이기에 기쁘게 감수해야 한다. 어처구니 없는 자기 위로를 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굴욕을 감수하는 나라를 존중해줄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몇 번의 노를 했습니다. 기레기들 예상과는 다르게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애지중지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만 한국이 존중해야 할 나라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언젠가는 바뀌겠죠. 안 바뀌고 싶어도 강제로라도 바뀔 것입니다. 2021년 국제질서에 대한민국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 차이로 이런 대한민국을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그것이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입니다. 분단과 갈등을 기본으로 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꾸게 할 책임이 그 정책을 몸으로 체감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와 정책이 당연한 듯 예스를 남발하며 동맹을 앞장세우면 분단과 갈등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75년을 예스를 해온 결과가 말해주듯 이젠 한국의 한반도 구상에 미국이 예스하며 동참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한민족에 해를 주는 요구에는
태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한민족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언제나 한민족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